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오늘 책방나들이의 주인공은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의 마지막 작품인 맥베스입니다. 이 4대 비극에는 주인공의 반대편에 서 있는 악역이 등장합니다. 오셀로의 이하고, 햄릿의 클로디어스, 리어 왕의 딸들처럼 누가 봐도 명백하게 마치 이름표를 붙여놓은 것처럼 나는 악역입니다. 확연하게 이 인물이 악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맥베스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맥베스에는 눈에 띄는 악인이 초반에 맥베스 아내로 여겨지는데요. 이 맥베스의 아내는 맥베스의 그런 내재된 숨겨진 부정적인 욕망이 투영된 인간입니다. 이 작품은 한 인간의 내재된 욕망이 어떻게 표출되고 어떻게 삶의 방향을 비틀어서 파멸에 이르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심리적으로 묘사가 잘 된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맥베스의 줄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맥베스는 덩컨왕의 충직한 장군입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덩컨왕의 역모를 주도한 세력을 확실하게 제압합니다. 반란군을 처단하고 돌아오던 맥베스는 황량한 들판에서 마녀 3명을 만납니다. 그들은 맥베스에게 코더의 영주가 되고 장차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벤쿠어 장군에게는 벤쿠어 자신은 왕이 되지 않지만 그의 자손이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하고는 사라집니다. 맥베스와 벤쿠어는 우선 예언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리를 거둔 맥베스에게 왕이 코더의 영주 자리를 하사합니다. 마녀의 예언대로 말이죠. 맥베스는 아내에게 마녀의 예언과 이 소식을 편지로 알립니다. 맥베스의 아내는 매우 목표지향적인 인간인데요. 그녀는 마녀의 예언을 믿으면서 남편을 왕에 오르게 하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왕이 그들의 성을 방문합니다. 맥베스의 아내는 왕을 살해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맥베스를 계속 설득하고 옆에서 부추깁니다. 덩컨왕은 맥베스 부부의 성대한 환영에 감동하고 맥베스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맥베스 부인에게도 선물을 하사하죠. 그리고는 술에 취해 즐겁게 잠자리에 듭니다. 맥베스의 부인은 맥베스에게 계속 살인하라고 부추기지만 그는 계속 갈등합니다. 이에 맥베스의 부인은 분노하면서 강력하게 비난하고 무시하죠. 맥베스는 결국 내면의 갈등을 멈추고 왕을 살해합니다. 왕의 시종들도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피 묻은 칼을 쥐게 해서 자신이 받게 될 의심도 완벽하게 조작해버립니다. 다음날 왕의 죽음에 반역의 오해를 받을까 두려웠던 말콤 왕자와 도날베의 왕자는 도망가 버립니다. 왕이 가장 신임했던 맥베스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마녀의 예언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자 맥베스는 벤쿠어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벤쿠어의 자손이 왕이 될 거라는 예언에 시종일관 불안해지죠. 그래서 자객, 지금의 청부살인업자 정도 되죠. 그를 보내 벤쿠어 집안을 몰살하라고 하지만 벤쿠어만 죽고 그의 아들 플로리언스는 가까스레 살아 도망갑니다. 극도로 불안해진 맥베스 앞에 벤쿠어의 유령이 나타나기까지 하죠. 이에 맥베스는 마녀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녀들은 2가지 예언과 1가지 경고를 합니다. 여자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은 사람은 맥베스를 죽일 수 없다라는 것과 번한 숲이 던시데인 언덕까지 공격해오지 않는 한 맥베스는 안전하다라는 예언과 함께 파이프의 영주 맥더프를 조심하라는 것이었죠. 이에 맥베스는 우선 맥더프를 죽이도록 사람을 또 보냅니다. 하지만 맥더프는 덩컨왕의 아들 말콤과 함께 맥베스를 대적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자객은 맥더프의 아내와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주위의 정적을 처단하는 맥베스와 비슷하게 그의 아내도 정신병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죽은 자들의 환영이 눈앞에 나타나고 몽유병으로 잠을 못 자다가 결국 자살해버립니다. 덩컨왕의 아들 말콤 왕자는 영국의 지원을 받아 맥베스가 제압했던 스코틀랜드의 군대와 함께 왕국으로 돌아오고 맥베스의 왕권에 불만이 가득했던 스코틀랜드의 귀족들도 이들 세력과 합세합니다. 말콤 왕자와 맥더프 군인들이 버남숲 근처에 모이고 그들은 머리에 나뭇가지를 꽂아 위장하면서 서서히 맥베스의 성으로 다가갑니다. 망을 보던 맥베스의 전령은 이를 보고
번한 숲이 움직여 던시데인을 넘어온다 라고 외쳐 알립니다. 마녀들의 예언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던 맥베스는 여자의 몸에서 나온 사람은 자신을 죽일 수 없다는 예언을 떠올리면서 전쟁에 겁도 없이 직접 참여해 적들을 해치웁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행적을 잘 알고 있는 맥더프를 보고는 베스는 도망가 버립니다. 마녀의 예언대로 여자의 몸에서 나온 사람이 자신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믿었던 거죠. 하지만 맥더프는 자신은 어미의 배를 가르고 나온 사람이라고 말하자 맥베스는 그제야 예언을 부인하면서 맥더프와 마지막 혈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맥베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맥더프는 말콤 왕자에게 승전을 전하고 말콤 왕자가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맥베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양면성을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것이 셰익스피어의 다른 비극들과의 차이점이기도 한데요. 외부 환경과 상황에 이끌려가는 오셀로와 햄릿과 달리 맥베스는 스스로 상황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은 맥베스의 아내가 맥베스를 파멸의 길로 인도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더 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중점을 두고 해석했습니다. 맥베스는 충직한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마녀의 예언을 들었던 때는 반란군을 진압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승전의 기쁨과 더불어 이겼다는 자신감에 충만해 있었을 것입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승전의 기쁨과 자신감으로 넘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감 넘치는 마음에는 분명 내재된 욕망과 야망이, 그런 자신감 넘치는 마음에는 자신도 모르는 야망과 욕망이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녀의 예언이 계속해서 마음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계속 신경 쓰여서 아내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맥베스의 내재된 욕망과 야망이 마녀의 예언과 아내의 부추김에 드러난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생각과 상상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순간부터 그 말과 행동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아무리 주변에서 부추기고 야망이 없다고 비난을 퍼부어도 맥베스 마음에 진정 왕이 되고 싶은 야망이 단 하나라도 없었다면 자신이 충성을 다했던 왕을 살해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모순과 갈등 그 자체입니다. 각자의 가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 각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고 자라난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또한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다른데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지만 그 욕망이 표현되는 방식에는 사회적인 제약과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게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서로가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살아간다면 그건 인간이 아닌 동물의 삶일 테고요. 그렇다면 약육강식이라는 이성도 사랑도 감정도 없는 본능과 힘에 따른 먹이사슬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다시 맥베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맥베스는 마녀의 예언과 아내의 부추김에 따라 선택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악행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없었다면 절대로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을 것들이었죠. 자신의 욕망과 선택과 결정이 없었다면 절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을 악행이었습니다. 맥베스는 모든 것을 자초했습니다. 왕을 살해하기 전에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도 그의 내적 갈등과 고민은 멈추지 않습니다. 맥베스는 어느 순간 자신의 욕망을 멈출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앞으로만 무조건 달려가게 됩니다. 맥베스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돌이킬 수 없지만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는 마녀의 예언을 운명처럼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자신의 살인을 합리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욕망은 결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매우 가치 중립적인데요. 그러한 자신의 욕망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전에 분명히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될까? 주변은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어떤 희망과 기대와
포기와 선택과 여러 가지 결과를 예상해낼 수도 있고 예측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무엇인가 어떤 삶의 방향이 만들어지는데요. 물론 세상 만사가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일어나진 않지만 최소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사유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과연 맥베스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진정 생각을 했을까? 그럼 맥베스는 생각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저질렀을까요? 맥베스는 정말 마녀들의 예언처럼 상황에 이끌려, 운명에 이끌려 이렇게 왕의 자리에 올랐나요? 맥베스는 자신의 욕망이 마치 결정된 운명처럼 초자연적인 힘으로 예언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의 권력은 살인이라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지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베스의 작품을 보면 이 인간의 끊임없는 고민과 그 방황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품처럼 어떤 살인과 복수에 대한 명분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맥베스에는 전혀 왕을 살인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베스가 정말 악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햄릿이나 오셀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살인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오해나 명분이 읽는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이해와 상식의 바탕을 둔 거지만, 맥베스의 욕망은 순전히 그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고민을 한들 결국에는 그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게 되죠. 오직 자신의 내재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선을 넘어버린 이 맥베스, 선과 악에서 방황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맥베스에는 유독 초자연적인 존재가 많이 등장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알 수 없는 무엇인가에 기반을 두고 현실을 해석하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조금 그 종교적인 권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반대로 과학이 너무나 발전하고 지식이 풍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알 수 없는 것들은 더욱더 많아지는데요. 인간의 지적 호기심, 그 알고 싶다는 욕망도 결코 다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이성과 과학의 잣대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맥베스를 이야기할 때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도 많이 논하지만, 저는 종교적인 논의를 좀 넘어서 이 마녀들의 예언을 저는 맥베스의 무의식이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무의식이 의식으로 떠올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또한 각자 개인의 몫입니다. 마녀의 예언을 똑같이 들었던 벤쿠어 장군 은 마녀의 예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맥베스만이 그 예언을 믿고 따랐는데요. 맥베스는 자신의 욕망을 초자연적인 힘으로 해석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려고 했지만, 그의 행동은 작품이 쓰여졌던 그때나 지금도 결코 용납될 수도 인정될 수도 없습니다. 맥베스의 배경이 된 스코틀랜드의 코더성에 가면 맥베스 아내의 동상이 있는데요. 드레스나 머리 장식 같은 디테일이 없고 표정에도 남성인지 여성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몸의 모양을 보고 겨우 여성이라는 걸 추측할 수 있는데요. 왕비가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남편을 살인자로 만든 희대의 악녀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사람이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의 영상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화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었던 무엇인가가 들려올 때 사람은 더 집중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집중해서 좀 기억이 남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이 사람의 기억과 저 사람의 기억이 다른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맥베스는 맥베스의 아내의 어떤 부추김에 꼬임을 당해서 마치 악인이 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에는 맥베스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의 평론가들은 이 맥베스의 아내를
맥베스 안에 내재된 부정적인 욕망이라고 해석했는데요.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듯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합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전형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에 제가 갇혀 있는 건 아닌데요. 이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것이 성격과 환경, 나이와 호르몬에 따라 그것들이 보여지는 비중이 조금 달라질 뿐입니다.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 조금 남성적인 경향이 많이 나오게 되고, 오히려 반대로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그 남성 갱년기를 지나면 왜 드라마 보면서 울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여성성이 부각되는 그런 굴곡점이 있는데요. 맥베스 부인은 여성이지만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남성성이 강하게 표출된 인물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어떤 나이나 호르몬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완전히 그 중심을 잃어버린 인물이죠. 맥베스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나 죄책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죠. 그래서 무의식과 의식, 욕망과 사회적인 허용 범위 안에서 계속해서 갈등합니다. 하지만 맥베스의 부인은 최소한 이렇게 맥베스처럼 갈등하는 모습보다는 여성이었지만 따뜻하고 동정심 어린 그런 욕망보다는 무자비하게 권력을 향한 야망에 사로잡힌 인물이었습니다. 맥베스는 상황에 이끌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파멸의 길로 자초하는 그런 심리적인 묘사가 매우 뛰어난 작품입니다. 맥베스는 분명 악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맥베스를 무조건 악인으로 몰아세우기 전에 이 맥베스 안에 담겨있는 아주 나약한 인간의 심리를 발견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탐욕 앞에서 스스로 선을 넘어 무너졌고, 그 대가로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을 받았고, 결국 정의의 심판을 받아 몰락했습니다. 그의 탐욕의 대상은 바로 권력이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맥베스가 가진 욕망을 우리의 욕망으로 충분히 대체해서 대입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세상살이에 갈등이 만들어집니다. 탐심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종교에서는 사랑과 자비와 이해와 배려를 강조하고, 사회는 교육과 대화와 사회적인 합의와 법이라는 테두리를 만들고, 문학과 예술은 현실을 기반으로 한 여러 인간의 심리와 그런 군상들을 만들어내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정적으로 어떤 중립적인 욕망이 그 선을 넘기 전에 주변에서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올바른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눈을 가진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는데요. 맥베스는 나약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맥베스의 부인이 마녀의 예언을 듣고도 그럴 일은 없어, 당신은 멋지고 훌륭하고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야, 그런 허튼 소리 말고 계속 하던 대로 열심히 살아,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줬다면 아마 맥베스는 아내의 말을 그렇게 따랐을 것입니다. 욕망은 보이지 않지만 그걸 끌어내서 보이게 하는 건 외부의 또 다른 유혹과 욕망이 작용하는 거겠죠. 맥베스를 읽고 내 안에 잠재된 욕망과 주변의 유혹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책방 나들이는 여기서 끝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도시책방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로 응원 부탁합니다. 그럼 도시책방은 책 많이 읽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